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코피노는 코리안과 필리핀어의 합성어로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동거나 결혼 후 한국인 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어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코피노라는 슬픈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피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6년경인데 일부는 벌써 성인이 되어 필리핀 사회 속의 한부모 밑에서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차별을 겪으며 자라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사를 사회적 차원에서 왜 관여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2003년에 약 1000여 명이던 코피노는 현재 몇십 배가 늘어 4, 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필리핀과 한국 사회의 무책임에 아이들의 비극을 단순 남녀 개인사로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으로 방치된 코피노들은 사회적 약자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설령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라도 신상을 올리면 개인정보 침해로 제동이 걸리고 찾게 되어 양육비라도 요구하면 외면하고 무시하며 법적 대응과 회피하는 어글리 코리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과거 일본도 자피노에 대한 비슷한 사회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필리핀 사회에서 강력한 사회 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코피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언급도 없습니다. 사업, 관광, 유학 등으로 필리핀을 찾아갔던 코피노들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선택과 무책임으로 평생을 고통받는 코피노들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거짓 약속으로 상처만 남긴 코피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한 한국 범죄 액션 영화 귀공자입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며 병든 어머니와 살아가는 복싱 선수 마르코는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평생 본 적도 없는 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으로 향하는데 그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가 나타나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마르코를 쫓으며 주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숨통을 조여오는 귀공자만 아니라 마르코를 집요하게 데려가려는 재벌이 새 한의사와 필리핀과 한국에서 우연히 마르코를 만난 미스터리한 인물 윤주까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은 하나의 타겟을 쫓아서 모여들고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광기 속에 마르코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혼성그룹 클래식콰이가 부르는 She Is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And yeah, yeah, yeah.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처음엔 알 수 없던 너만의 향기가 느껴져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변하고 변하네 오늘 세상 가득 빛을 내리고 She's the girl, wow, she's the one 모든 건 너로
갇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And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차가운 내게 온기를 준 너의 미소 라디오에서 잔잔한 팝송이 흘러나오고 폭우가 내리는 허스름한 창구에서 누군가와 담배를 피며 통화하는 폭력배 2명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의자에는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묶여 있는데 의뢰인에게 명품의 위아래 양복 수트를 입었다면서 돈 좀 있는 놈 같다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순간 의자에서 풀려 일어나 뒤에서 다가온 남자가 둔기로투를 한 방에 때려 눕히고는 이어 도착한 의뢰인이란 3명이 현장 상황에 놀라 권총을 쏘아대며 대항하지만 모두 정체불명의 사나이에게 당하고 마는데 자기의 구두에 피가 묻는 것에 질색을 하며 우비를 입고서는 잔인하게 죽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채무관계가 있었던 관계였고 말끔한 수트를 입은 잔인한 킬러는 기공자란 별명의 사나이였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필리핀의 한 불법 도박 권투 경기장에선 돈을 건 관중들이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데 이 경기 장면을 킬러 귀공자가 맥주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며 경기에 이긴 마르코는 대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어 엄마 사이에 태어난 코피노로 필리핀에서 작정이라고 놀림을 당하며 침대에만 누워있는 병든 엄마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날 코피노들을 돕는 학교의 김 선생을 찾아가 엄마의 수술비 때문에 원치는 않지만 아버지를 찾아달라며 어제 받은 대전료를 주면서 다시 한번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마르코의 사정을 잘 아는 안면이 있는 한 친구가 술집에서 시내에 있는 보석상을 같이 털자며 제안을 하는데 전기만 끊어주는 역할만 하면 빌렸던 약값도 깎아준다는 말에 그날 밤 할 수 없이 보석상의 전기 배전발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10여 명의 괴한들이 나타나 마르코를 공격하고 친구가 쥐어준 권총을 들고 반항하지만 총알이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도로 쪽으로 달아나는데 같이 온 일행은 차를 타고 도망을 가고 마르코는 그만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여 쓰러지자 쫓아오던 괴한들이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3인조 남성 음악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릅니다. 정말 사랑했을까? 좋았나봐 널 많이 아꼈나봐 다시 못 견디게 아픈 걸 보니 가슴에서 자꾸만 열이 나고 널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이
강한 척하는 내가 웃는 눈빛마저도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느낄 수가 없잖아. 작고 좁은 나의 세상 속에 살던 넌 행복하긴 했을까. 우리 닮은 지난 추억이 초라한 내 앞이라 눈부셔. 너 있는 곳 너무 멀어 다가갈 수 없어. 헤어져도 보내지 못하나 봐. 네가 돌아와 줄 것만 같아서 시간 가면 잊을 수 있을 거라 굳은 다짐 해봐도 매일 널 찾아 헤매는데. 사랑하긴 했을까 믿을 수가 없잖아. 좋은 사람으로 네 가슴에 내 모습 남긴 했을까. 네가 곁에 없는 나보다 내가 없는 네가 더 두려워. 날 지우고 쉽게 또 사랑할까봐. 좁은 나의 세상 속에 살던 넌 행복하긴 했을까. 네가 곁에 없는 나보다 내가 없는 네가 더 두려워. Oh baby, 사랑이 마지막이 될까봐. 마르코를 승용차로 친 운전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는데 한국 여자였고, 병원에 가자는 한국말을 마르코가 알아듣자 코피노임을 알고는 병원에 같이 갑니다. 가해자는 병원에서 피검사와 정밀검사를 마치자 돈 봉투까지 쥐어주며 마르코와 헤어지는데, 그때 학교의 김 선생에게 급하게 전화가 걸려와 마르코의 아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김 선생은 놀랍게도 한국에서 먼저 아버지가 연락하여 마르코를 찾게 되었고, 급하게 직접 데리러 온다면서 마르코가 주었던 돈까지 돌려주며 놀란 마르코와 함께 기뻐합니다. 얼마 후 마르코의 집 앞에는 검은색 벤츠 승용차가 멈추고 강 변호사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편찮아서 대신 왔다면서 출국에 필요한 여권, 비자, 서류와 함께 아픈 엄마를 간병할 사람까지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위독해서 지금 바로 출국해야 한다면서 엄마의 수술을 위해서라도 서두르라고 재촉하는데, 밖에서는 킬러 귀공자가 콜라를 마시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르코의 아버지는 효경그룹의 회장이었고, 그룹 아다들 한의사의 의뢰로
강 변호사가 마르코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는데 효경재단의 비자금과 그룹 승계 문제 기사 등으로 고민에 빠진 한의사는 언론 관리의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별장에서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아버지 한 회장과 함께 마르코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 한의사는 강 변호사가 비행기로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잠든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고 있던 마르코에게 킬러 귀공자가 다가가더니 난 네 친구라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왜 가는지는 알고 가느냐면서 한국에 가서 웬만하면 교포 2, 3세 같이 아메리칸 타입의 영어만 쓰면 한국인들은 100% 먹힌다며 코피노란 티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한국에 가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서 귓속말로 너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속삭이자 마르코는 깜짝 놀라 말을 잃고 당황해합니다. 드디어 한국의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2인조 혼성 인디 음악 그룹 바닐라 어쿠스틱이 부릅니다. 사랑이 또 될까요? 어떤 말로 시작하는 게 그대로 울지 않게 할까요? 미안해요 여기까진가 봐요. 비켜갈 수 없었던 인연이라 생각했었던 운명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 내 욕심만으로 안 되나 봐요. 전부였었던 그대를 담고 살며 다른 누굴 만나서 사랑이 또 될까요? 안 되겠죠. 내가 죽어도 그만 가요. 돌아보지 말아요. 죽을 것만 같은 내 맘이 망설이는 그댈 잡고 보낼 수 없으니. 내 욕심만으로 안 되나 봐요. 전부였었던 그대를 담고 살며 다른 누굴 만나서 사랑이 또 될까요? 안 되겠죠. 내가 죽어도 그만 가요. 돌아보지 말아요. 죽을 것만 같은 내 맘이 망설이는 그댈 잡고 보낼 수 없으니. 괜찮아요 그대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마르코의 일행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효경그룹의 딸이자 한의사의 이복동생인 한가영과 필리핀에서 마르코를 차로 박았던 여자가 같이 앉아 있었고, 강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 있는 윤주로 강 변호사와 필리핀에서의 일을 잘 정리했다고 통화를 하면서 마르코 엄마의 간병인과 보석상을 털던 친구가 모두 살해된 채로 누워있는데 엄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윤주는 한가영에게 작은 박스 하나를 전해주자 한가영은 원래대로 진행하라면서 무언가 의뢰를 지시합니다. 한편 별장에서 마르코를 기다리는 한의사는 넓은 사냥터 벌판에서 휴경재단에 대한 비자금과 승계 과정에 대한 기사를 쓴 언론사 편집장과 그 정보를 주며 이복동생의 생모 장여사의 편이 된 휴경그룹의 임원을 함께 린치를 가하고 사냥엽총으로 사살하고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것으로 뒤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의사 이 박사와 의료진들에게 시간이 다 됐으니 세팅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시각 숲길을 달려 별장으로 오는 마르코가 탄 승용차를 킬러 귀공자가 뒤쫓아오는데 1차선을 추월하여 옆으로 나란히 속도를 맞추어 가는 기공자가 웃음을 지으며 운전자와 강 변호사에게 총을 난사하여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고 처박힙니다. 모두가 사망을 하고 마르코만 살아남아 정신을 차리는데 기공자가 도로에서 친구 반갑다며 인사를 하자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는 마르코에게 이것은 내 잡이라면서 네가 죽을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순간 숲으로 달려 도망치던 마르코는 차를 타고 쫓아오는 귀공자를 피해 고가다리 및 도로에 뛰어내려 죽으라고 달려가는데 킬러 귀공자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과 함께 비가 내리고 큰 기침을 하며 멈추어선 귀공자는 비를 받지 않으려 터널 안에 있으면서 손거울을 보고 머리 단장을 합니다. 3인조 남성 그룹 MC 더 맥스가 부릅니다. 그대가 분다. 옅은 바람 냄새 두 눈을 감아본다 낡은 가슴 여전한 떨림 그대가 온다 어렴풋이 피어오르는 그 옛날의 기억이 두 눈에 소리 없이 흘러 이 가슴을 울려온다 내 맘속에 그대가 본다 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며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대가 본다 내 가슴 한가운데 보고 싶은 그대가 본다 안성해준 너의 계절에 가슴이 시려와도 돌아보면 어제 같은 날들 그 시절은 영원하다 내 맘속에 그대가 본다 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며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대
그대 매일 돌아보며 사는 나내 맘속에 그대가 본다 어디선가 그대가 온다 안아주고 싶지만 자꾸만 멀어지잖아 온 맘 다해 그댈 부른다 이 세상 한가운데 눈물로 그댈 불러본다 하루 종일 그대가 분다 한편 마르코를 기다리던 한의사는 전화를 한 통 받는데 마르코를 넘겨주면 1,000만 달러를 달라는 귀공자의 전화였고 한의사의 수하들은 현장을 찾아내어 마르코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까지 도망을 친 마르코는 강 변호사가 준 명함을 주머니에서 발견하고 공중전화를 거는데 차를 타고 가던 같은 로펌 윤지에게 착신 전환되고 급하게 차를 돌려 마르코가 있다는 곳으로 악수를 받습니다. 이어 필리핀에 있는 학교의 김 선생에게 전화를 해 목숨이 위태롭다고 알리는 순간 기공자의 차가 달려오자 좁은 골목길로 도망을 치고 난 타켓을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프로 전문가라면서 지붕 위를 달려 추격해 골목에서 권총으로 멈춰 세우지만 권투 선수인 마르코가 강한 펀치를 날리고 골목을 빠져나가 그때 마침 도착한 윤주의 차에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윤주가 필리핀에서 자기를 차로 친 여자라는 걸 알고 놀래지만 일단 도망가기 바쁩니다. 별장으로 가는 윤주의 차를 발견한 한의사 일행도 차를 돌려 쫓아가고 또 그 뒤를 귀공자가 추적하며 본격적인 도로 위에 카체이싱이 시작됩니다. 숲속 샛길로 빠져 차들을 따돌린 윤주는 마르코에게 아버지 한 회장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 혈육이 마르코밖에 없고 이복 동생인 한가영의 생모인 장 여사가 한 회장이 오락가락할 때 유언장과 육성 녹음까지 확보해 한 회장이 죽으면 전 재산을 독식하게 되어 아들 한의사가 아버지를 살려내 유언을 번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이복형 한의사는 혈육의 심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면 마르코는 죽게 되는데 이미 필리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병원 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윤주는 딸 한가영에게 거꾸로 마르코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는다며 마르코의 머리에 총을 겨눕니다. 그때 귀공자의 차가 윤주의 차를 들이박아 그 틈에 마르코는 도망을 치는데 총격 끝에 윤주는 기공자의 총에 사살되지만 도로 옆으로 달려가던 마르코는 이복형 한의사 일행에게 발견돼 붙잡혀 별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수 린이 부릅니다. 사랑 다 거짓말. 우리가 함께 걷던 길에 너무도 다정했던 그대가 아직 그대로 미소 지으며 서 있을 것만 같아요. 둘이 발맞춰 걷던 길 위엔 어느새 내 쓸쓸한 걸음만 혼자 비처럼 내리는 눈물을 맞고 있죠. 이제 우린 끝인가요? 사랑 도대체 그게 뭔데 이렇게 죽을 것처럼 맘이 아픈데 왜 나를
참 사랑해줬었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영원하단 말은 모두 거짓말. 지금 다른 사람 만나 우리가 사랑했던 것처럼 웃고 떠들고 안아주고 또 입맞춤 하지 말아요. 내 모든 걸 다 예뻐해주고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해주던 이제부터 그댄 내 사람 아니라고 벌써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거라고 이별할 때마다 수백 번도 더 했던 말버릇 이제는 위로도 되질 않죠. 나를 참 사랑해줬었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영원하단 말은 모두 거짓말. 같은 마음도 이렇게 매번 아파하면서 그래도 또 사랑은 슬픈 이별을 반복하게 되겠죠. 아프지 않게 사랑 믿지 않을래요. 다시는 혼자가 두렵지 않게. 그대 왜 마음이 아픈데 왜 날 울리는데 다 잊을래. 처음부터 그냥 없던 것처럼. yeah. 손까지 묶여 별장에 끌려온 마르코를 수술이 준비된 2층으로 데려가는데 이복 동생 한가영이 와 있어 마르코와 마주치자 욕을 하고 방에 들어가더니 공항에서 윤지가 전해준 상자를 열자 콜트 리볼버가 들어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 한 회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한의사가 이제 시작하자고 마르코를 마취시키고 나란히 누운 침대에서 수술을 시작하는데 9시간 정도 걸리니 별장 경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시각 조용히 어둠 속에서 귀공자 2차가 별장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얼마 후 수술실에서는 마취가 된 줄 안 마르코가 갑자기 깨어나고 으려진 옷을 입고 잠입한 귀공자가 마취를 깨어나게 한 뒤 의료진들을 제압하고 마르코를 확보합니다. 총소리에 놀란 한의사와 수행원들은 수술실 문 앞에서 대치하는데 갑자기 귀공자가 이젠 나가자면서 마르코 머리에 총을 대고 밖으로 오자 이미 전화를 했던 한의사는 귀공자가 요구한 $10,000, 118억 원은 엄청난 돈이지만 주겠다고 수락합니다. 그런데 이때 복도 끝에 숨어있던 이복 동생 한가영이 콜트 리볼버로 마르코를 겨냥해 발사하고 도망치자 서로 총격전이 이어지고 그 와중에 침대에 누워있던 한 회장의 총을 맞아 위독해지자 수술실 안으로 때로 몰려든 한의사가 기공자와 다시 서로 총을 겨누고 대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인지라 한의사는 결국 케이먼 제도의 귀공자 계좌로 $10,000,000를 송금하게 되고 거래를 완료한 귀공자는 마르코를 넘기고는 걸어나가면서
마르코에게 필리핀 말로 너는 오늘 안 죽는다. 날 믿으라고 한마디를 건네고 수술실을 나가려는 순간 한인사가 표정이 변하며 다시 총을 겨누더니 너를 죽여도 천만 달러가 돌아오진 않지만 돈을 뜯겼다는 호구 소리 듣는 것은 쪽팔리다면서 머리에 산탄총을 들이대자 기공자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을 텐데 난 프로라며 필리핀 말로 다시 엎드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간적인 동작으로 산탄총을 빼앗아 난사하며 한의사의 부하들을 정격전과 육탄전까지 벌이면서 놀라운 실력으로 제압해 나갑니다. 가수 나윤권이 부릅니다. 나였으면. 늘 바라만 보내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 또 눈물이 흐르죠. 아픈 내 맘 모른 채 그댄 웃고 있네요. 바보 같은 나 철없는 못난 나를 한 번쯤 그때 돌아봐 줄 수 없는지 알고 있죠. 내 바램들은 그대에겐 아무런 의미 없단 걸.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낳기도 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결국 킬러 귀공자에게 모든 수하들이 쓰러지고 한의사는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는데 많은 부상을 당한 귀공자는 마르코의 부축을 받으며 수술실을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권총을 쏘며 달아났던 딸 한가영이 복도에서 기다리며 총을 겨누고 있었고 마르코가 빠르게 걸어가 가영의 뺨을 갈기며 이딴 재산 거저준데도 더러워서 안 가진다고 하는데 마르코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한가영은 마르코를 처리하는 데에 얼마면 되겠냐고 귀공자에게 살인 의뢰를 하겠다고 하자 사실 마르코는 이 집안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합니다. 진실은 변호사 윤주가 한 회장의 코피노 아들을 찾는다고 긴급 의뢰를 해왔고 귀공자는 필리핀의 코피노 학교 김 선생에게 아무나 똘똘한 아이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귀공자는 심한 기침과 각혈 때문에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자신이 시한부라고 알고는 죽기 전에 좋은 일 하나 한다면서 필리핀의 병원 검사 결과를 조작해 한 회장의 코피노 아들로 마르코를 둔갑시킨 것이었고 심장만이 필요했던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10,000,000를 받아낸 후 꼭 마르코를 구해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화가 난 마르코가 귀공자의 멱살을 잡으며 네가 뭘 아느냐며 울분을 토하자 귀공자는 잘 안다면서 나도 코피노라고 고백하며 기침에 각혈을 합니다. 지켜보던 한가영은 경찰들 오기 전에 가라며 마르코를 조용히 보내주고 얼마 후 둘은 필리핀으로 돌아오는데 김 선생은 코피노 지원학교 신축 공사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마르코의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 회복 중입니다. 귀공자가 마르코에게 마지막으로 만나러 왔다면서 혹시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에 거절하고 아직도 기침을 하는 귀공자는 정식 병원이 아닌 개인 의사에게 처방과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어진 쿠키 영상에서 킬러 귀공자가 의사에게 살도 찐 것 같고 식욕도 땡기고 잠도 잘 자고 운동을 하면 턱걸이를 100개 정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얼굴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 같다고 하자 의사는 지극히 정상이고 건강하다면서 몸 관리를 잘해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이라며 10년 넘게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씩 피우다가 갑자기 끊어서 생긴 기침과 각혈 증상이었으며 먹었던 약은 종합 비타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도박했었다는 것이 아니니 다시는 무면허 병원에 가지 말라고 충고하자 킬러 귀공자는 눈물을 글썽이는 너털 웃음을 웃고 욕을 내뱉으며 마무리됩니다. 영화 귀공자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코피노, 마르코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의 추격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도박 경기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복싱 선수 마르코는 어머니의 병환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수소문 끝에 마지막 희망인 한국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을 친구라고 소개하는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가 마르코를 쫓기 시작하고 마르코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재벌 2세 의뢰인 한의사와 필리핀과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 윤주까지 누가 친구이고 적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이들의 예측불허 추격전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모두의 타켓이 되는 한 남자와 각기 다른 이유로
타켓을 쫓는 추격자들의 야수적이고 본능적인 살기 위한 몸부림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박훈정 감독은 황진모 무술 감독을 통해 본능에 충실한 액션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마르코와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친 적 없는 프로 귀공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재벌2세 한의사와 의뢰받은 일을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지닌 윤주까지 각각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배우들은 모든 액션과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촬영 직전까지 트레이닝을 거듭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액션 범죄 영화 귀공자였는데요. 주연 배우 김선호가 극과 극의 상반된 매력을 지닌 킬러 귀공자로 연기 변신을 시도했는데, 포머드 헤어스타일과 깔끔한 수트 차림의 의상의 외양부터 인물의 사소한 습관은 물론 카체이싱, 와이어 액션, 총각 액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귀공자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영문도 모른 채 타겟이 된 마르코 역은 1980대 1의 치열한 경쟁과 3차에 걸친 오디션 끝에 신인 배우 강태주가 선택받았고, 트레이닝 한 달 반 만에 복싱 선수의 몸을 만들고 완벽한 영어 구사와 액션의 대부분을 직접 소화하며 혼신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22전의 연기 활동을 이어온 배우 김강우가 재벌2세 한의사 역을, 배우 고아라가 윤주 역을 소화하며 루아루와 코믹적인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 그룹 시스타의 가수 효린이 부르는 미치게 만들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듣고 있나요 내 마음을, 보고 있나요 내 눈물을. 이 세상에 하나, 오로지 단 하나, 난 너여야만 하는데 왜 자꾸 내게서 도망치나요? 왜 자꾸 내게서 멀어지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내 손을 잡아줘요, 날 사랑한다면. 미치게 만들어 네가 날 울게 만들어 네가 가까이 손에 잡힌 듯해 잡으면 멀어지는
쏟아져